1분 SOS 루틴인데요. 소리가 갑자기 거슬릴 때는 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초점이 소리에서 감각이나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파도를 꺾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그 치료에 대해서인데요. 치료 방법을 이제 큰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하고 또 어떤 걸 함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 갈래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는 원인을 교정해야죠. 귀 내부 질환이나 턱관절 문제 아니면 혈관성 문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일단 그걸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만 현실적으로는 달팽이관과 성신경계의 기능 저하가 많기 때문에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이명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소리를 위협이 아니라 중립신호로 다시 배우게 하는 거죠. 이거는 상담 그리고 심리치료로서 부정적인 사고와 주의 편향을 줄여주고 소리치료로 주의를 분산시켜서 뇌의 경보 볼륨을 낮추는 데 그 의미가 있거든요. 배경음 볼륨은 이명보다 살짝 작게 넣어서 섞여 들리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명증, 그러니까 불면,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과 침치료, 심리치료, 또 생활습관 교정 이런 걸로는 전반적으로 뇌의 과각성 상태를 낮춰서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게 필요하고요. 수면 환경도 정비하고 필요하면 단기 약물은 주치의랑 상의해서 맞춤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운동도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20-30분 정도 이상, 주 3회 이상 꾸준히 해도 수면, 불안 이것들이 함께 좋아지면서 이명 인식이 완만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명하고 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특정 소리에 되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서 심지어는 화가 난다 이런 경우까지요. 네, 맞습니다. 소리가 유독 크게 그리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은 청각 과민이라는 상태 때문인데요. 특정 소리에 강한 거부감 그리고 분노가 치솟는 건 미스포니아라고 해서 이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명과 같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관리 원칙은 좀 비슷해요. 갑자기 모든 소리를 다 막는 것보다는 안전한 수준에서 천천히 노출을 늘리면서 뇌가 소리를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게 재학습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 긴장을 낮춰서 수면도 좋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재학습의 기본기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턱이나 이제 목이 뻣뻣하면 이명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를 꽉 물거나 오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습관도 있고요. 또 야간에 이갈이 때문에 턱관절, 목 근막 이런 긴장이 올라가면서 이명이 변하거나 더 커지는 체성 감각성 이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턱을 살짝 붙이거나 목을 돌릴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체크해 보기도 하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근막 이완을 중심으로 보통 침치료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명 인식의 볼륨도 낮추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관리로 이를 살짝 떼고 혀끝을 뒷니티 쪽에 가볍게 두는 그런 쉼 자세 이런 것들을 또 두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목의 측골 그리고 회전 스트레칭을 짧게 자주 하는 이런 방법들을 또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갈이가 의심되면 치과에서 맞춤 가드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낮에는 껌을 오래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이런 습관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이명 때문에 그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보조제는 어떨까요? 은행잎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 환자분들 보면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개인 차이가 정말 크죠.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보충제를 모든 환자에게 권장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마그네슘이 수면이나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명 자체를 꾸준히 줄인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에요. 은행잎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서 누구에게 괜찮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주치의랑 상의해서 선택적으로 맞춰서 쓰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핵심은 결국은 내 원인을 파악하고 소리 환경,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근육 이완 이런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효과가 불확실한 민간요법이나 귀 캔들링 같은 위험한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실전 루틴 이런 것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울림 소리가 유독 심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이런 것들 좀 적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날을 위해서 응급 루틴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제일 기본은 자리에 앉아서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숨을 입으로 6초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한 6번 정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좀 이완을 돕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듣는 게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에 대한 경보 반응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짧게 라벨링, 즉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몸에 경보 반응이 올라온 상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인식할지 다시 재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 약한 배경음을 틀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단순한 과제 하나에 2분간 집중을 해보는 건데 컵에 물을 따르고 손등 온도도 느껴보고 또 이메일 한 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 1분간 구조를 잡아서 파도를 한번 꺾게 만드는 거죠. 집에서 지속적으로 할 루틴도 정리해드리면요. 우선 첫째는 침묵 대신에는 아주 잔잔한 배경음을 깔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연음이나 백색 소음이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은 규칙적인 게 우선이에요. 취침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시고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과식은 피하시는 게 좋죠.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꺼두시고요. 최소한 푸시 알림이나 과도한 밝기는 줄여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큰 소음 환경에서는 귀를 보호하시되 일상에서는 과도한 귀마개 생활은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로 개인 유발 인자를 만들어서 카페인, 알코올, 야식, 수면 불규칙, 스트레스 이런 사건 같은 요소들 좀 기록해 보시면 내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요, 턱과 목의 5분 스트레칭 루틴을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섯째로는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60-60 원칙을 지켜주세요. 최대 볼륨 60% 이하, 한 번에 60분 이내로만 사용해요. 중간중간 귀 휴식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흡연, 과음은 이명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절하시고 향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 그 한의학 치료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 기간이라든지 기대치라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진료실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요, 간별한 몇 가지 질환이 있어요. 돌발성 난청, 박동성 이명, 그리고 한쪽 이명에 비대칭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처럼 응급이나 중증이 의심되는 상황은 일단 이비인후과적인 처치가 우선이고요. 그 외에는 구조적인 큰 이상이 없는데 이명이 반복되거나 수면, 불안 또는 목, 턱, 근육 문제 이런 거랑 같이 얽혀서 일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럴 때는 치료에 적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한방 치료를 병행 또는 시작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보통 6주에서 12주 정도 한약과 침치료로 주무시는 거, 불안, 근막 긴장 이런 것들을 좀 낮추면 과각성된 소리 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에 경과에 따라서 기간, 강도를 조절해서요. 난청이 동반되어 있으면 보청기, 또 소리치료, TRT와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약물과 한약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졸림이나 어지러움 같은 중복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정하고요. 그리고 임신이나 수유 중이거나 만성 내과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미리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수면과 불안이 먼저 안정되고 이어서 소리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지는 순서로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체기가 좀 와도 흔한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2주 단위로 루틴을 다시 정렬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집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요법으로서 마사지나 간단 훈련들 짧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보조적인 훈련이나 마사지의 원칙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게 오래보다 부드럽게 짧게 자주, 그리고 불편감은 10점 만점에 3 이하에서만 하시고요. 어지럽거나 통증이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루틴을 제가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귀, 턱, 목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양손으로 귓바퀴를 부드럽게 위아래 바깥으로 당겼다가 놓기를 몇 번 반복하시고요. 이어서 귓바퀴를 둥글게 문지르고 귓볼을 3초 정도 눌렀다가 떼기를 반복하세요. 턱은 이가 닿지 않게 살짝 띄우고 혀끝을 윗니 뒤쪽에 두고 그런 편한 상태에서 광대에서 턱선까지 손끝으로 쓸어내리듯이 문지릅니다. 턱관절 앞쪽은 2초 정도 누르고 2초 풀기만 가볍게 하시고요. 목은 옆선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머리, 뒤, 그리고 목과 머리의 경계는 엄지로 살짝 눌렀다가 풀어주는 것을 전부 합쳐도 한 3-4분 정도 이내에서만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마음 라벨링이에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길게 내쉬는 4-6 호흡을 한 1-2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붙입니다.
지금은 소리보다 내 몸에 경보 반응이 올라온 상태야. 이렇게 이름 붙이면 뇌가 과민 반응을 조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소리 환경을 세팅하는 건데요. 완전한 침묵보다는 오히려 자연음, 백색 소음, 이런 잔잔한 배경음을 좀 깔아서요. 이어폰은 너무 강하게 쓰지 않게 60-60 원칙 기억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귀 휴식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1분 SOS 루틴인데요. 소리가 갑자기 거슬릴 때는 자리에 앉아서 4, 6 호흡을 6번 정도 하시고 손바닥으로 귀를 가볍게 덮고 관자놀이를 천천히 10회 정도 그리고 컵에 물을 따르거나 메모를 한 줄 쓰거나 하는 이런 단순한 행동을 30초 정도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초점이 소리에서 감각이나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파도를 꺾는 겁니다. 귀, 턱, 목 이완, 호흡과 마음 라벨링,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 환경 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SOS 루틴. 간단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훈련과 운동할 때도 이제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에 맞춰서 쿵쿵 들리는 이명, 그리고 한쪽만 심하면서 청력이 같이 떨어지는 이명, 그리고 갑자기 한쪽이 먹먹해진 뒤에 생기는 이명. 이런 건 자가 관리보다도 바로 이비인후과 평가가 먼저거든요. 목, 턱, 그리고 수술 직후나 급성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한 마사지도 안 되고요. 귀 속에 물건 넣기나 귀 캔들 이런 위험한 방법도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요약해보면 귀, 턱, 목을 이제 좀 부드럽게 풀고 호흡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뭐 배경음은 백색 소음처럼 아주 약하게 깔아서 뇌가 소리에 중립적으로 다시 세팅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만든다. 이 흐름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세게 오래가 아니라 부드럽게 짧게 자주. 네, 오늘 알려드린 이런 루틴을 하루에 2-3번만 꾸준히 하셔도요. 이명에 대한 경보 볼륨을 한 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랑 싸우지 마시고요. 다루는 연습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리랑 싸우지 말라. 정말 좋은 말씀 같네요. 오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소리를 다루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만드시면요.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하루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초부터 바꾸는 것이 시작이니까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